예,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준비된 날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태수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자 쓰고 오셨네요. 예, 늦잠을 잤어요. 혹시 집에 수험생들은 안 키우세요? 저희는 일단 큰애는 넘어갔습니다. 아, 대학 갔고.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희는 고등학생인데 뭐 이제 항상 수험생이겠죠. 내일이 마침 수능일이라서. 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모았던 최근의 이슈인데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참고로 자동차로 출근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금 변호사님 아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도 아닙니다. 자동차도 아니에요? 네, 자동차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있는데 2007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순리에 따라서 출퇴근을 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뭐 다 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되는데 공무원은 되는데 일반 그거는 어떤 경우에만 되냐면 회사에서 말하자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때 반대 의견이 5명이나 나오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다수 의견은 뭐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다수 의견에서 소수 의견에서 그때 얘기했구나. 오스트리아는 1917년 또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서부터 이 출퇴근이 하다가 사고 난 거를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매우 대단히 후진적인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당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동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현대 판결상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면은 업무상 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건이 뭡니까? 이제 보통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그 업무상 당하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근무 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업무에 원래는 국한되어 있었다가 이게 좀 범위를 넓혀서 출장이나 출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로 돼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 지배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돈이 있냐 없냐 내지는 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 수 있냐 이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둑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 좀 바뀌는. 지금은 공무원만 된답니다. 여러분 출퇴근할 때. 그리고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고 넘어가죠. 자, 오늘 재판에 오를 현안 가겠습니다. 오늘 재판 주제는 불효자식에겐 유산을 주지 말라고 쓴 유언장. 이건 무효라는 게 지금의 현행법인데 이 법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입니다. 예, 이게 이번 주 초에 화제가 된 판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남에겐 유산을 안 주겠다. 딸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딸이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남이 소송을 걸었어요. 유산에서 나를 제외하다니 말이 안 된다. 지금 법은 모든 자식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법이 정한 내목 n분의 1을 달라. 이러자 법원이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n분의 1로.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유언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유리분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놔서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일정 범위 유족에게는 그 상속분 중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상속 재산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는데요. 유류분이란 말이 뭐예요? 유류분제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그러니까 상속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남겨주도록 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까지 그다음에 부모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인정하는데 지금 이 사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장남이
부모한테 말도 없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 부모를 유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차남의 경우는 부모 재산을 또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딸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36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딸에게 다 넘겨준 거죠. 36억을. 예,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돌아와서 내 유류분을 내놔라. 내지는 부모가 너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유언은 무효다. 이제 이런 소송을 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언장은 유효이지만 유류분 제도 때문에 장남에게 일정 부분 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유언장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법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쟁점이 되는 건데요. 유언장이 먼저냐 아니면 재산 분할할 때 법이 먼저냐. 금변이나 노변이냐.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열려 있고요. 무료로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두 변호사 입장을 좀 들어보죠. 먼저 금 변호사님. 유언장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예, 이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어떻게 보면 딸한테 전부 주는 거고 예. 부모를 모시지 않은 그 장남한테는 안 준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상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게 1977년인데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모가 대개 장남에게 전부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이런 가정 내의 약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장남이 때문에 가져고 지켜야지 뭐. 이게 유언장이 법보다 항상 무효다 이런 게 아니라 유언의 효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데 최소한도 그러니까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양의 반 정도는 보장해라 그런 제도라서 예. 저는 유류분 제도는 현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약자들이 소외되는 걸 막자는 그 취지를 생각할 그렇습니다. 때 예.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불효건 아니건 간에. 예.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수저 계급론이 있습니다.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말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결국 부모의 재산이나 신분, 지위 등을 자식이 그대로 받아서 부와 계급이 대물림되는 현 시대를 풍자하는 말인데요. 이 유류분 제도도 사실은 수저 계급론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예. 근데 지금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77년도에 이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제 이 제도가 좀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불효자들에게 악용이 되어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내팽개치고 마치 자신들은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모가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모의 빚이나 채무는 물려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재산은 일정하게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돼 있다. 보장이 이게 돼 지금 있는 현재 거. 법에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건데. 약자들이 소외된다. 딸이라든지 차남, 뭐 이런 삼남 이런 사람들 소외된다는 거에는 동의 안 하세요? 그건 예전에 이제 옛날 얘기다. 그렇게 됐던 요즘 거죠. 그런 예. 세상이 아니라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고 예. 오히려 불효자들은 옛날보다 늘어나고 네, 있다. 맞습니다. 노령사회 되면서 사실은 자식의 힘이 더 필요한데 우리 도움이 사실 낀 필요한데.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같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을 또 부양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거 내가 챙겨야 되는 건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죠. 자, 유언장 필요하다는 노 변호사님 입장.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얘기 하지 말아라. 외국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부터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데 예. 이 노 변호사님께서는 뭐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이 불효자 같은 경우 거의 뭐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데 재산을 원한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이유 자체가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라서 그럽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은 못 가져가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이제 살다 보면 본처도 있고 뭐 배다른 형제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같이 있는 자식들만 받고 이게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천경자 협약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 한 자녀하고만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그쵸. 마지막에 또 1500이 치매가 되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1500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소외되는 자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경우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돈이 권리인 것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모든 생활 터전을 잃을 수가 있고 특히 상속인 중에는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 그 부분이군요. 배우자도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기 소외되는 때문에. 사람이 차남이냐 삼남이냐 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같이 특히 재혼 많이 할 때 그렇습니다. 전처냐 두 번째 처냐 자식들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렇죠.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법으로 좀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게
금 변호사 입장입니다. 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재산,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일정 부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데려다 씻기고 먹이고 도와줬어요. 예. 근데 애가 나에게 대들고 욕설을 하고 나를 내쫓으려고요. 정말로 뭐 머리 검은집에서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듯이 황당무계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독한 병에 걸렸는데 10,000원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 10,000원으로 병원비 2,000원 내고 밥값 5,000원 내고 3,000원이 남아서 예. 나를 돌봐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줬어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아무 혈연 관계 없고 그렇죠. 나랑 관계없는 의사 선생님이지만 그렇죠. 고마워서. 그런데 내가 이제 데려다 돌봐줬지만 나에게 대들고 못 되게 그러는 그 아이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왜 당신 우리 아버지 3,000원 원을 가져갔느냐. 나에게 1,500원을 돌려달라. 유류분이겠죠. 그 아이가 1,500원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이제 유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재산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바로 쟁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유언의 자유로 넘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의견 주고 계시죠? 어떤 의견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4300님. 이 제도 찬성합니다. 지금의 유유분 제도, 법 찬성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컸기 때문에 유산을 큰 아들한테만 주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보장해주고 분배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3292님은 무슨 말입니까? 유언장이 먼저입니다. 결혼 후에 부모 모른 채 하고 사망 후에야 자기 재산 챙겨 먹으려고 찾아오는 와서 악어의 눈물 흘리는 자식이 사람입니까? 하면서 화가 나셨어요. 3292님.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는데 자, 금 변호사님. 예. 유언의 자유가 있다. 나랑 아무 상관없어도 내가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내가 고마운 사람한테 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이게 심플해 보이는데 누가 불효자인지 효자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 간에 극심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고 했을 때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효자고 내가 그래서 이뻐서 유산을 다 나한테 준 거다. 근데 딸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 모시기는 모셨지만 뒷방에만 앉혀놓고 이게 보면은 우리 언니가 아주 못되게 굴었다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법원에서도 이 가정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애매하다. 유류분 제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족 간의 극한적인 분쟁을 좀 방지해 줍니다. 최소한의 것을 인정해주고 이게 잘못해서 유언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 특히 연세 많이 드시고 아직 그 외부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분들의 경우에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 사람 걸 존중해 주다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건 자유의사로 한 게 아니다. 억지로 지금 누워 계신 분한테 지장 찍겠다. 장남 집에 계속 있는데 맨날 보는 사람 앞에서 나 다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가면 그냥 뭐 유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또 최소한의 몫을 나눠줘서 가족들 간에 화합을 하고 합의시키는데 이 유류분이 현실적으로 그 유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분한테 지장 찍게 하는 일. 노 변호사님. 그거는 유언의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고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인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류분 제도가 있어야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많아져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가사 전문도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소송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인의 뜻하고 가족 간의 이 상속재산에 대한 주장이 다른 경우에 오히려 가족 간 분쟁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158건 정도였다가 2010년에는 452건이었고요.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는 811건이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난 거죠. 현실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뭐 적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그 뭐 유언이나 이런 것의 효력이나 그 기존에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적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정착이 되고 그러면 괜찮고 또 하나는 유언 못하고 들어가시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전부 다 n분의 1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꼭 유류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다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논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유언장을 남긴 경우는 하여튼 존중을 해줘라. 지금 이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다 공평하게 나눠져 있도록 다 법이 그러면 누워 계신 분한테 지장 찍게 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얘기가 문자 조금 더 볼까요? 청취자 문자 어떤 거 들어왔습니까? 3542님. 요즘은 친자식도 부모를 안 챙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에 힘을 실어줘야 부모 모실 거다. 이런 분 계시고요. 금 변호사님을 옹호하는
문자는 어떤 거 들어왔어요? 없나요? 있습니다. 0336님. 우리 어머님의 경우도 이런 분쟁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좀 이렇게 정해줘야 할 수 있다는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기부도 많이 하는 문화가 될 거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외국에서는 이제 기부 같은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뭐 어떤 단체에 몰아주거나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녹십자 사건 같은 경우 유명합니다만은 2009년에 그 녹십자 홀딩스의 주식 56만 주 그런 것들을 그 탈북자 사회복지재단에 나눠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복지재단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아까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나는 이 재산을 얼마라고요? 56만 주? 네네, 56만 주를 다 기부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자식이 소송을 걸었어요. 자식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하면 이깁니까? 이기죠.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녹십자 홀딩스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부 문화를 해치고 고인이 그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사회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뜻 자체를 막아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제 좀 또 청취자 문자 봐야겠어요.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뭐 그 마치 기부를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기부를 하면 그거는 뭐 전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못 찾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그거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산 같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유서 이런 데 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상속인들 자식들한테 준 거는 아무리 예전에 준 거라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제3자한테 증여하고 하는 것은 1년 이전까지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1년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증여로 인해서 자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침해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준 거는 뭐 절대 못 찾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치열하고 또 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하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6957님 지금 여러분 보내고 계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 의견 주시면 집계 들어가겠습니다. 6957님은 엄마한테 평생을 편애당해서 모시고 살지도 못했다. 이분이니까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고 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재산까지 그러면 유언에서 편애를 당해야 하나? 그러니까 유언장에 편애를 하는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쓰시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법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금변손 들어주셨고요. 반면에 조형규님. 유언장이 우선해야 됩니다. 효자냐 불효자냐가 유산 상속의 기준이 분명히 돼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는 부모 발언권을 이런 식으로 높여줘야 된다. 노변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30초 안에 보내주십시오. 30초 안에 집계를 밖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발언을 오늘 미리 해볼까요, 좀? 지금 보내주시는 동안 30초씩 금 변호사 먼저 하시겠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대단히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이제 혼인 외에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근 30년 정도를 정말 핍박받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꼭 진짜 그 상속을 하시는 분의 뜻인지 아니면 본처 소생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상속을 하나도 안 주려는 움직임을 미리 하거든요. 그럴 때 법이 이런 약자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보호를 해주려면 아직은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제도가 법이 필요하다. 노 변호사님 최종 변론이요. 실제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시골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를 그 대학 교수인 자식이 다 팔아버리고 부모를 이제 사실은 길거리에 사실상 내다버린 셈이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그 늙은 노 부부가 우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산에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먼저 또 떨어지셨는데 할아버지 떨어지시니까 이제 할머니 놀래가지고 이제 엉엉 울다가 이제 결국 경찰에 구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혹시라도 해가 갈까 봐 말을 못하면서 지금 그 여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집계가 나왔군요. 불효자식의 유산 안 주는 유언장, 유산 주지 말라는 유언장은 무효다라는 현행법, 정당하냐 부당하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34%대 66%로 유언장이 우선이다. 노변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그래도 금 변호사님 너무 실망은 마세요. 청취자 0997님은 금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하나 이런 문자도 오니까. 저희 애들은 다 효자라서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판결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